위험을 감수해야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마도 금융업계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헛소리일 겁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모험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라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배우죠. 경제 뉴스나 재테크 서적을 봐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을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위험을 짊어지고 벼랑 끝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자본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조용히 관찰해 보면 이 말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착각입니다. 진짜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아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결코 위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를 칠 정도로 그것을 병적으로 싫어하고 어떻게든 그 늪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은 감수해서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인생과 내 자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다들 한 방향으로 뛰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휩쓸려서 절벽 끝으로 함께 달려가는 걸 대단한 용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이런 현상은 극에 달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위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전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죠. 옆집 사람이 혹은 매일 점심을 같이 먹던 직장 동료가 이름도 생소한 코인이나 테마주에 돈을 넣어서 몇 달 만에 내 연봉만큼 벌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이성이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나만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이성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본능이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 기업이나 자산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사니까, 가격이 어제보다 올랐으니까 덜컥 전 재산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투자에는 원래 이 정도 위험이 따르는 법이고 나는 지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8차선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나는 운이 좋으니까 차에 치이지 않을 거라고 믿는 요행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모험은 100번을 성공해도 마지막 한 번에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지 지켜보다가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우리를 경기장 밖으로 영원히 퇴장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다리를 설계하는 방식에 들어 있습니다. 인류 엔지니어들은 다리 위로 지나갈 트럭의 최대 무게가 10톤이라고 해서 딱 10톤만 견디게 다리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실수와 자연의 변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30톤, 40톤, 아니 그 이상의 하중이 한꺼번에 실려도 끄떡없도록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규정보다 훨씬 무거운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지나가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돈을 다루는 일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믿었던 정보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일이 내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값으로 두고 튼튼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실제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살 때만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안전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확보되지 않은 투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와 같습니다. 그래야 상황이 최악으로 돌아가도 내 소중한 원금을 잃지 않습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투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익은 그 원칙을 지켰을 때 따라오는 덤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꾸만 거꾸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운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섭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흔히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말하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수익이 날 때는 그보다 짜릿한 게 없을 겁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는 지렛대 효과에 눈이 멀면 세상 모든 돈이 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시장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그저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 그만입니다. 그 자산이 진짜 가치가 있다면 언젠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빚을 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아주 일시적으로만 흔들려도, 혹은 누군가 고의로 가격을 흔들기만 해도 나는 게임판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파산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자신의 삶 속으로 굳이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온한 노후와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빚을 내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신적인 질병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큰 성공을 거둘까를 밤낮으로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바보 같은 짓을 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치열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가장 지혜롭고도 유용한 태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날리고 철저하게 망해서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빚을 잔뜩 지고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행하는 기술주나 코인에 돈을 쏟아붓고 술과 유흥에 빠져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남들이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확실하게 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목록에 적힌 행동들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꾸만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복잡한 수식을 배워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건 성공이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저지르는 평범한 실수를 꾸준히 피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치를 든 사람처럼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하나의 도구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니까요. 성공을 위해 매 순간 엄청나게 천재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와 치명적인 바보짓을 저지르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기만 해도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결국 우리를 부의 해변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에서 인생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곤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일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기존 산업을 파괴할지, 미래의 것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같은 것들은 사실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라고 해도 그걸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나는 이걸 알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변수가 적으며 경쟁의 규칙이 명확한 아주 작고 단순한 영역 안에서만 머물면 됩니다. 내가 수십 년간 몸담아온 업종이거나 우리 집 앞마트에서 매일같이 팔리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처럼 사업 구조가 단순해서 몇 년 후에도 어떻게 돈을 벌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돈 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덧셈, 뺄셈 문제만 골라서 그 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것은 지루한 싸움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거리도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함 속에 안전이 있고 그 안전 속에 진짜 부의 원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대로 그 선 밖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 엄격한 자기 통제력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통할 거라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보수적이고 겁쟁이 같아서 큰 돈을 벌 기회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옆집 사람이 정체불명의 테마주로 몇 달 만에 몇 배의 수익을 내서 외제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으며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만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친 건 아닌가 싶어 아쉬움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화려하고 위태로운 파티는 처음부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난 요행으로 번 돈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한번 운 좋게 큰 돈을 벌고 나면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큰 돈을 더 큰 위험에 노출하게 되죠. 결국 한두 번의 운이 다하는 순간 그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은 물론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미천까지 전부 시장에 반납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루하더라도 확실한 길을 가야 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석에 들어섰다고 해서 날아오는 모든 공에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 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치기 어려운 각도로 들어오거나 내 컨디션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서서 흘려보내면 됩니다. 야구와 달리 현실의 투자에서는 휘두르지 않는다고 삼진 아웃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공, 즉 이를 확률은 거의 없으면서도 내가 휘두르면 반드시 안타나 홈런이 될 것 같은 그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배트를 어깨에 얹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기다림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내의 결실입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도 전에 힘을 다 써버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둡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행위는 사실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해야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뉴스를 챙겨보고 수시로 가격표를 확인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아주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그리고 수많은 금융매체들은 여러분이 한시도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고 팔며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수수료가 떨어지고 뉴스 클릭 수가 올라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설을 퍼뜨리거나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며 사람들을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장에는 우리가 굳이 피 같은 돈을 걸고 행동에 나설 만큼 훌륭한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훌륭한 기회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는 그저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때로 그 어떤 화려한 매매 기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준비된 상태로 독수리처럼 조용히 시장을 관찰하다가 세상이 잠시 광기에 빠져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헐값에 내던질 때 그때만 조용히 다가가서 큰 바구니로 받아내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엄청난 계산 능력이 아니라 남들이 모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때 홀로 상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결국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몇 %의 수익이 쌓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손실을 피함으로써 시간이 내 편에서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철학적인 과정입니다. 아무리 10년, 20년 동안 높은 수익을 내며 자산을 불려왔더라도 단 한 번의 오만함이나 단 한 번의 잘못된 위험 감수로 마이너스 100%를 기록하는 순간 모든 것은 허무하게 0으로 돌아갑니다. 곱하기의 세계에서는 중간에 0이 단 하나만 들어가도 그 최종 결과는 예외 없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는 태도는 단순히 나약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내 자본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증식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실천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들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에 눈이 멀어 시간이라는 가장 확실한 아군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그 열매를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당당하게 인정하며 남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에 상관없이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지루하고 고독한 과정을 평생에 걸쳐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평정심을 기르는 것, 이것이 위험을 피하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거대하게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위험을 감수하라고, 지금 당장 모험을 떠나라고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음들을 조용히 미소로 넘겨버리세요. 성공이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권의 좋은 책을 읽고 내 실수를 반성하며 복잡한 세상의 원리를 한꺼풀 더 이해하려 해서는
그 지루한 반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어제 저녁보다 오늘 아침에 조금 더 똑똑한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위험만 내 인생에서 격리할 수 있다면 남은 빈자리는 시간이 알아서 채워줄 겁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덜 멍청한 짓을 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험을 피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면 부는 어느샌가 여러분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지루한 상식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화려한 길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성공의 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열려 있고 기회는 당신이 준비된 만큼 정확한 시간에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원금을 지키고 당신의 평정심을 지키며 그저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